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함께 고민해 주시는 조상중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은 세계적인 격변의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연초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류는 유례없는 보건위기에 직면하였고, 이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었으며 세계 경제는 물론 국내 사회경제 또한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한 마음이 되었고 위기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 냈습니다. 어려운 위기일수록 더욱 단결하고 힘을 모으는 위대한 시민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코로나19 속에 새로운 일상에서 방역 수칙을 생활화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계속된다면 어느 곳보다도 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청정, 정읍의 이상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중소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 여러분, 그리고 정읍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가 민선 7기 정읍시정을 맡은 지 벌써 2년 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장으로 취임하여 저는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을 시정 방침으로 정하고 추춧돌을 하나하나 놓아가는 마음으로 정성껏 시정에 임했습니다. 그동안 시정을 운영하며 마주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았지만 시민을 위하고 시민이 바라는 일을 해 나간다는 사명감으로 시정을 이끌어왔습니다. 시민 행복시대와 정읍 번영시대를 기치로 내걸고 시작한 금년 한 해 정읍의 의미 있는 변화와 많은 결실이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2020년 추의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격적인 기업유치 활동 결과 첨단과학산업단지와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의 SIP산업, 미래솔라텍, 일상식품 등 14개 기업을 유치하여 150여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철도산업농공단지에 입주한 다원시스는 지난 4월 준공을 마치고 연간 300량 규모의 전동차 생산과 500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 전동차 대차 프레임과 실내 내장판 등을 생산하는 XTG, 그 다음에 노이테크 등 4개 기업체와 투자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향후 140여 명의 고용 창출과 지역산업의 혁신 성장을 가속화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지역화폐인 정향누리 상품권 250억 원을 지리와 모바일로 발행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여기에 유치를 줄이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를 가져왔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6,332개소에 31억 2,900만 원을 발빠르게 지원하였으며 택시 운수 종사자 587명에게 1인당 70만 원씩 4억 700만 원을, 그리고 화물 운수 종사자 631명에게 1인당 70만 원씩 3억 8,800만 원, 그리고 관광업계 업체 41개소에 1억 1,300만 원을 적재적소에 지원하여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유축된 시민경제의 단비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2일 전북지역 자치단체로부터 총 21곳을 추천받아 엄정한 평가 절차를 거친 결과 우리 시의 부정동 일원이 국민연금공단 연수원 건립지역으로 최종 유치 확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연수원 건립은 총 사업비 460억 원을 투자해서 2025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제2비 연수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연수원과 함께 정읍의 경제를 이끌어갈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은 복지 분야입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단계에서 선진화된 노인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취약계층이 안락하고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지난 3월 치매안심센터를 준공 운영 중에 있으며 7부의 효나눔 복지센터와 연주동의 공공 실버주택 또한 조만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시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기 침체가 지속되자 정읍 시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총 106억 8,410만원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315억 8,7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6일 코로나19 집단 발생 지역인 정읍면 양지마을의 이동 제한 조치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으신 마을 주민 26가구 44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총 2,200만원의 특별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힘든 시기와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정읍면 양지마을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양지마을에 13일간 사랑의 도시락을 제공해 주신 자원봉사단체 회원님과 기타 물심 양면으로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기관 단체장님, 사회봉사 단체장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46명의 기부 천사님들께서 우리 시에 기부해 주신 5억 1,282만원의 현금과 2억 9,860만원 상당의 기부 물품, 그리고 금년 10월 말 기준 78명이 기탁해 주신 1억 4천여만원의 정읍 시민 장학 기탁금은 우리 사회에 잔잔한 감동과 사랑을 더해 주었으며 기부 문화의 참뜻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용산호와 내장산 리조트 일원이 생태 문화체험 대표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용산호 조형물 실시설계 용역과 용산호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 기본 구상을 모두 완료하고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용산동 산 50번지 일원 약 36헥타 부지에 183억 원을 투입, 내장산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자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족단위 여가 활동과 어린이 청소년을 타깃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천년 부부사랑 정천가요 특구와 천산 히어로즈 시설물을 준공 운영 중에 있으며 정천가요 특구는 현재 실내 콘텐츠를 보강하여 코로나19가 완화되는 대로 본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계절 내내 꽃이 피어 향기 가득한 아름다운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아양산에 무장의 나눔길 조성과 야생화 28,000본을 식재하고 유아숲 체험원도 개장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이 새롭게 즐겨 찾는 도심공원으로 각광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정약누리 향기공화국 정읍 조성을 위한 밑그림도 지난 9월 완성했으며
주요 향기 산업을 말씀드리면 농업 분야 7개 사업과 산업 분야 7개 사업, 관광 분야 8개 사업 등 총 30개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단기 사업과 중장기 사업으로 구분,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를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학술대의 개최와 깃발공원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관내 거주자 61명에게 전국 최초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수당을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등 우리 시가 명실상부한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서 위상을 드높이고 민주화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공원도 지난 1월 착공하여 2021년 12월 준공 목표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넷째, 농축산 분야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과 공익적 가치를 위해 지난 9월 만 672농가의 농민공익수당 총 64억 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새로운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 임산물 6차 산업단지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귀촌인들의 시행착오를 줄여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체제형 가족 실습 농장을 지난 7월 준공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축산학취 저감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축산 농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SOC 분야입니다. 시가지 중심도로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다라다리를 지난 6일 개통하였으며 서부 산업도로와 상동주유소 앞 해전교차로 공사는 11월 13일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첨단산업단지 연결도로와 신태인 지하차도 확장 공사도 완공하였습니다. 특히 다라다리 가설 공사가 최종 완공되면 야간 경관 조성과 문화공연, 각종 행사와 축제 등을 개최할 수 있어 볼거리와 즐길거리, 상징성 등을 담아 정읍의 랜드마크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개년에 걸쳐 약 881억 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원도심에 집중 투자로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지역 자산을 활용한 특화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며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도심 관광으로 연계하는 등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은 노력의 결과 중앙 부처와 전북도 등의 평가에서 12개 분야의 수상과 함께 5억 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시의회를 비롯한 유관기관 단체와 기반 조직원, 공직자 모두가 앞장서 힘을 보태어 주시고 시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시정을 성원해 주신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국내의 경제사회적 여건도 녹록지 않습니다.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초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상존하는 가운데 생산 가능 인구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와 시의회가 이택 상주 정신으로 서로 맞다 물을 대어 마르지 않도록 더욱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민들과 희망과 행복을 드리는 것이 시정의 의무이자 존재 이유라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1600여 공직자는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을 건설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8,958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 회계가 8,278억 원, 특별 회계가 68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인 9,396억 원 대비 약 4.6%가 감소한 수준입니다. 일반 회계 세입 예산 8,278억 원 중 자체 재원인 지방사와 세액 수입은 금년 831억 원보다 0.8% 늘어난 838억 원이고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4,046억 원 대비 173억 원이 감소된 3,873억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200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3,365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복지 서비스 확대, 의무적 경비 증가, 각종 시설물에 대한 운영비 증가 등으로 지역 발전과 신규 시책사업 추진에 어려움도 있지만 경상비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급한 현안 사업과 시정, 역점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는 등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재원에도 불구하고 정읍의 미래를 준비하고 시민 행복 시대를 활짝 여는 길은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아끼고 줄여서 편성한 내년도 시정 운영의 주요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시 찾고 더 머물고 싶은 관광 1번지를 만들겠습니다. 용산호와 내장산 문화광장, 정읍사 공원, 아양산 그리고 라벤더 공원의 효율적 연계를 통하여 관광 활성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킴으로써 그냥 한 번만 보고 스쳐가는 정읍이 아니라 체류하면서 두루두루 여행할 수 있는 정읍을 만들겠습니다. 내장산 인근 용산호의 수려한 자연 경관을 활용 친환경 생태 휴양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용산호 조형물 분수 설치와 수변 생태공원 조성 등 다양한 여가활동 공간을 만들겠으며 여기에 JB연수원과 국민연금공단 연수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연수원 그리고 리트리트 호텔 등은 관광객들이 숙박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마련하여 명실상부한 전북 서남권의 체류형 관광 1번지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체험형 자연휴양림으로 조성 중인 내장산 자연휴양림과 원령 습지 및 솔티슉 생태 관광지를 차질 없이 조성하여 명품 힐링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정읍사 공원과 아양산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 레포츠 기반 조성과 트리 클라이밍 체험원, 정읍사 공원 순환도로 등을 조성하고 정읍에는 야간 경관 조명을 확대하여 볼거리 제공과 시민들께서 야간에도 안전하게 산책하고 운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달빛과 물빛을 벗삼아 힐링할 수 있는 명품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가족 단위 이용자와 유아, 청소년 등의 눈높이에 맞춰 개관된 천사 히로즈 복합 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내장산 문화광장 내에 순환 열차를 설치, 운영하여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 등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향기경제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 정읍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산업의 발판이 될 향기경제를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업 분야에 있어 경관작물 재배, 꽃묘 보급 등으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겠으며 향기를 소재로 한 상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쌍화차 축제와 구절초 축제, 라벤더 축제, 아로마 테라피 센터 건립,
라벤더 양봉산업, 정읍천의 향기식물 식재 등으로 관광객 유입을 늘리고 향기 자원을 적극 활용, 지속 가능한 6차 산업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양, 성양, 주양, 미양, 인양의 도시, 바로 정양의 도시로서 지역 경제를 탈바꿈시키고 정읍의 100년 먹거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양누리 향기공화국 정읍 조성에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년, 여성, 어르신, 장애인 등 계층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으며 일하고 싶은 시민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공공형 일자리를 증대시키고 첨단과학 산업단지와 소성, 식품특화 농공단지, 철도산업 농공단지 등의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과 제3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입주 기업들의 근로요건 개선은 물론 청년, 기술인력의 유입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성장 거점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지속가능한 농축산업으로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농업의 기본소득 보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친환경 농자재 지원 확대, 농업용 드론 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살기 좋은 농업, 농촌 기반 마련에 힘쓰겠으며 귀농 기촌인들이 첫 단계부터 정착 단계까지 마치면 지원을 통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 기촌 종합지원센터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원의 스마트팜 지원사업과 서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농산물 유해요소 분석센터 구축을 추진하여 돈 버는 농업, 잘 사는 농촌 실현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노후원, 액비 저장소를 철거하여 악취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양돈사, 악취 저감제 지원과 강력한 단속 등을 병행하여 축산악취 개선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내 쾌적한 정주 여건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겠으며 이 밖에도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성숙한 반려문화의 확산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도시와 농촌이 동반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의 감소, 산업 구조의 변화, 주거 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지역을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겠으며 침체되어 있는 연지 시장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색 있는 먹거리 타운을 조성, 정읍의 명품 시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방문객들의 발걸이 끊이지 않는 쌍화차 거리에 시음회, 체험부스 공연 등 쌍화차 거리 축제를 열어 경제 기반을 살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물맛이 좋아 풍미도 뛰어난 정읍 막걸리를 기반으로 특화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쌀 소비 촉진과 정읍 막걸리의 브랜드 가치를 올려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주민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농촌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해 영혼면과 칠보면 기초생활 거점 사업과 서부 복지센터 리모델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활동 지원 확대와 치매안심센터 운영, 1일 7,000보 걷기 워크온 사업, 노인복지관 증축, 노인 목욕 바우처 사업,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가입,
장애인 복지관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해 장애인의 여가 증진과 복지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문화활동 증진과 경력 단절 여성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여성 문화관과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여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문화혜택을 골고루 누리도록 소외됨 없는 보편적 복지구현에 힘을 쏟아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일곱째,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연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읍시민 안전보험에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에는 전국 곳곳의 수돗물에서 유충, 벌레 등이 발견되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우리 시는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노후한 상수도 간 교체와 상수도 스마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질을 개선시키고 취수원부터 수돗물 공급의 전 과정을 첨단 기술을 통해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읍천과 고부천의 실시간 수위 정보를 기반으로 배수문을 자동 제어하는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저수지 준설 작업과 스마트 저수지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침수 피해의 선제적 예방으로 안전한 하천을 만들고 재예방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습니다. 특히 방범용 CCTV 설치와 위험도로 개선 사업, 정읍천 다리의 가각 정비를 통해 사람 중심의 안전한 도시 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여덟째, 정읍의 정체성 재조명을 통해 시민의 자존의식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7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무성서원을 공중파, 유튜브, 페이스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경관 개선과 보존관리, 관람 환경 조성에도 정성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무형문화재 복합 전수 교육관도 차질 없이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이후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를 위해 세계 동학민주 포럼과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사발통문 권역 정비와 전봉준 장군 동상을 재건립하겠으며 동학농민혁명 탐방길과 깃발공원, 정읍을 빛낸 인물 조각공원도 총성할 것입니다. 또한 국비 370억 원을 투자하여 진행 중인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공원도 정상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정읍 시민의 자존의식을 더욱 높이고 명실상부한 동학농민혁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아홉째, 시민 편역 중심의 미래를 여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내장 천변로 학포장 공사와 당연마을에서 체육공간 도로 개설, 농서 함호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등을 함으로써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더 빠르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정읍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시민들께서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본관에서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읍역 광장 공원 조성과 중심 시가지 주차장 조성, 작은 도서관과 신정동 연구단지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등 생활 예스도시 사업 확충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수성동의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과 신태인 행정문화 복합센터를 신축함으로써 도심의 활력을 불어넣어 대시민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주민을 위한 복지, 문화, 체육공간을 더해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들의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대하고 대규모 체육행사를 성공적으로 유치, 개최하겠습니다. 수영장, 체력인증센터, 작은 도서관 등을 포함한
정읍 체육 트레이닝 센터를 건립토록 하겠으며 공설운동장 노후화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경기장 리모델링도 빈틈없이 추진 새롭게 탈바꿈시켜 시민들의 이용 편의와 안정성 확보를 도모하겠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스포츠 체육시설을 기반으로 전국 직장인 및 클럽 축구대회, 전국 MTB대회, 제14회 전북권 야구대회, 정읍 시장배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 제58회 대통령기 전국 장사 실험대회 등을 유치 개최하여 스포츠 문화 도시로 발돋움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정읍 시청 단풍미인 씨름단은 안산 김홍도 장사 씨름대회에 출전 단체전 우승을 이끌었으며 또한 신태인 인성고등학교 야구는 제48회 봉황대기 전국 고교 야구대회에서 우승팀 인천고에 아쉽게 석패하여 4강에 머물렀지만 씨름과 야구는 정읍을 스포츠 문화도시로 전국에 알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상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누구도 모르지만 저는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시민 모두를 행복한 미래로 인도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와 1600여 공직자가 함께 시민의 삶에 필요한 정책을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세밀하게 살피고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와 역량을 모은다면 틀림없이 희망찬 미래,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상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의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은 정읍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신축년 새해에도 정읍시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